우울증과 묻지마 살인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2월 대한민국 어느 한 지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성 교사가 8살 여자아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이며 때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30대 젊은 층에서 우울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구의 약 4.4%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특별한 사람만 겪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주변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 즉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불균형으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가족력의 유전적 영향으로도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호르몬 변화 즉 출산 후 우울증, 갑상선 질환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트라우마,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과거 학대 또는 학교 폭력,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문제,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갈등에서 오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가족이나 친구와의 단절에서 오는 우울증도 발생합니다. 즉,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환경과 유전,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증상, 지속적인 슬픔과 불안, 흥미 상실 다시 말하면 좋아하던 일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무가치감, 자책감, 신체적 증상,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 식욕변화 폭식 또는 거식, 인지적 증상,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 부정적인 생각 반복, 심할 경우 자살 충동까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니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 방법.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항우울 복용으로 치료합니다. 꾸준한 복용이 중요하며 임의로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 치료 방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교정합니다. 대인관계 치료,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신역동 치료, 내면의 감정과 트라우마 분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 개선으로 치료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요가, 명상 등으로 치료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으로 치료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즉 가족, 친구와 충분한 소통으로 치료합니다. 우울증은 약물과 상담 치료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대한민국 지방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성 교사가 8살 여자아이를 칼로 공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전 세계 사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6년 한국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노르웨이 우테야 섬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셋째, 2019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도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와 함께 생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하나, 공감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기운내라는 말보다 네가 힘든 게 이해되라고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권유하되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상담센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자살 충동이 있거나 주변 정리를 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혼자 두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과 이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향한 낙인을 없애고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